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등록면허세 공부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게 취득세까지 다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우리 시험에 그리 많은 문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할 단어는 아니고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최근 경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22회 때, 23회 때, 24회, 25회, 26회. 자, 최근 5년 동안요, 22회 때는 5분의 1 문제 나왔어요. 5분의 1 문제는요, 지문이 5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지문만 내던데, 이게, 취득세하고 연관해서, 4문제는 취득세였고요. 하나의 지문만 등록면허세였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문제였고요. 23회 때, 24회 때는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 나왔고, 25회 때는요, 아예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25회 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회 때는 한 문제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게 등록면허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할 건 아니고요. 오늘 가볍게 그냥 정리만 할 건데, 등록면허세는 이제 한 파트로 우리가 정리하고요. 또 한 파트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 공부하더라도요,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가 3문제에서 한 4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를 더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가볍게 한 문제 나오니까 기본 개념만 그냥 숙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최근 경향이 어떤 특정 문제에서 딱 꼬집어서 나오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종합문제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1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 나와 있고요. 등록면허세 개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이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도와 구에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고 했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와 구가 과세권자가 되기 때문에 도구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는 시군구가 대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보통세라고 하고요. 유통과세는 거래 과정에서 담세를 보고 과세한다. 유통세. 그 다음에 등기와 등록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과세한다. 그래서 행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과세하기 때문에 형식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기록을 남겨야지만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사실주의 입장에서 과세한다면 등록면허세는 현재 형식주의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읊는과세는요, 어떠한 능력을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읊는과세라고 표현하고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면 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종가세고요. 그 다음에 수량으로 따지면 종량세인데, 우리가 대부분은 종가세 위주인데 등록면허세는 종량세가 일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액세, 정률세다, 차등 비례세율, 탄력세율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 탄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이외에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탄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세를 쓰고요. 부동산 등기만 탄력세를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제도가 있는데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라, 후가 아닙니다. 전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라는 거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우리가 법정 기한 내에 신고 안 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 경감 제도가 있고요. 이 제도들은 지난번에 배웠던 취득세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저세이군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6,000원을 내야 돼요. 나중에 4,700원 나왔다 그래서 4,700원 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6,000원 내야 되기 때문에 최저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명 수수료용 조세라고 하는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니까 수수료적으로는 반드시 내야 된다. 그래서 일명 수수료용 조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6,000원 미만이라도 6,000원 낸다. 이게 일명 수수료용 조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81페이지에 보면 등록면허세 개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에 대한 기본 개념만 좀 설명할까요?
자, 등록면허세는 원래 등록과 면허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거는요, 등록면허세 중에서 면허세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등록세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반쪽을 배울 건데 등록과 면허가 합쳐져서 현재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요, 취득 관련 등록이 있고 취득 무관련 등록이 있는데, 취득 관련 등록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취득세에다 통합해서 현재 등록세를 같이 부과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취득세만 배운 게 아니라 등록세를 같이 배웠습니다. 어떤 문장을 배웠느냐? 우리 처음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입니다. 이거 등기를 말하면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받아 취득하면 승계취득이고요. 등기를 말하면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시취득과 그 다음 보존 등기, 승계취득과 이전 등기, 이렇게 취득을 하면 등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는 등록세를 통합해서 취득 관련 등록만 취득세에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원시취득 그러면 지난번에 세율 적용할 때 2.8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분의 28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승계취득하면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면 1000분의 40, 상속받아 취득하면 1000분의 28,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35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4%다, 2.8이다, 3.5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세율 정리할 때 이거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요, 세율이 8개 있는데 그중에 4가지만 설명하는데, 원시는 2.8, 유상은 4%, 상속은 2.8, 증여 3.5 이렇게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취득 무관련 등록은요,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돼서 현재는 취득 무관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통합됐다. 그래서 현재 타이틀을 등록 면허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취득 무관련 등록은 이런 거죠. 처음에 내가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을 취득해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금융기관 가서 대출 받으면 거기에 대출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출해 주지 않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대출해 줍니다. 이것처럼 취득과 전혀 관련 없는 등록을 필요에 따라 기록할 때는 등록 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이 두 채인데 하나는 내가 쓰고요, 하나는 타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전세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줄 수 있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권 설정 등기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권리를 설정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때 내는 세금을 우리는 등록 면허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한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융기관 가서 말소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소 등기하고요. 내용물을 바꾸게 되면 지목 변경, 구조 변경, 주소지 변경, 채무자 변경, 합필, 분필 여러 가지 등기 형태를 합니다. 자, 이럴 때마다 기록을 남겼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물론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이런 각종 권리를 설정할 때는요, 0.2% 냅니다. 좀 이따 우리 등록면허세 세율 그러면 0.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대신 말소 등기다 지목 변경은요, 기록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지워주는 거니까 단순한 표시예요. 그거 아니면 지목 변경, 구조 변경도 내용물을 바꿔주니까 이거는 한 건당 6,000원 내십시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가격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량으로도 따지기 때문에 종량세가 일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때는 등기 등록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등기 등록하는 자라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데 처음에 등기할 때는 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권리자들이 권리 행사하려고 등기 을굴 안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하니까 이 등기할 때 등기 등록하는 자가 권자라고 합니다. 이때 납세의무가 있고, 만약에 말소했다 그러면 이때는 설정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본인이 필요해서 등기부에 기재한 거를 소유자가 말소해 주십시오. 그래서 등기부에다 지워 나가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소유자인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설정하느냐 소멸하느냐 요거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좀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 대의등기라고 있는데요. 채권자 대의등기는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는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을이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대의등기를 신청했어도요, 실제 소유자인 이 갑이 납세 의무가 되는 거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납세 의무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 우리 대의등기 그러면 신청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보존등기를 갑의명을 했으니까 갑이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명 채권자 대의등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필요한 사람들이 등기를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있고요. 특히 채권자 대의등기는요 21회 때 23회 때 시험에 나왔던 관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등록면허세 개요와 납세 의무자를 설명했는데 개념 파악은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에 나오는 등록면허세 개요 나와 있고요. 다음 형식주의 과세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지금까지 뭐 등기 권리자 설정할 때는 권자가 되는 거고요. 소멸한다, 말소한다, 지목 변경하면 설정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의 등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등기할 때 다수 여러 사람이 신청할 때는 각자 납세 의무가 되고 상호간은 연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과세 대상 나와 있는데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따로 없어요. 등기하고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은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선박 등기 이렇게 등기하고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은 다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 등록에 대한 행위 또는 등기 등록 등재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2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는 이따 다시 풀어볼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4페이지 가면요. 2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나와 있는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요. 어떤 가격을 하느냐. 첫째, 유상취득은요. 원칙은 뭐냐. 신고가액이에요. 좀 아까 우리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신고가액은요. 등기 당시 가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십시오. 그래서 원칙이 신고가액인데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자가 스스로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우리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만든 건데 우리 시가에다가 표준적이 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은 시세 70에서 80% 정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은요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시가 표준액은 이런 뜻입니다. 무신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럼 신고하지 않으면요 우리 의무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니까 세법은 처벌하는 게 있다. 가산 세라고 합니다. 자, 가산세 처벌할 때 무신고자는 몇 프로? 20%. 그 다음에 과소라고 하면 시가편액보다 미달 신고하면 이 신고가액은 엉터리니까 시가편액보다 미달됐다. 과소 신고라고 합니다. 이때는 10% 적용합니다. 무신고자는 20%고요. 과소 신고자는 몇 프로? 10%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는 40%를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10%, 20%, 40% 세 가지를 갖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건 취득세에서 배웠던 거를 등록면에서도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또 있어요. 자, 특별한 예외,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언제나 사일상 취득가액으로 하되 위에 나오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편액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일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일상 취득가액은요 6가지가 있는데 전에 우리 취득세 편에서 암기했던 국수공판장 검증 6가지는 객관성 있는 취득이니까 언제나 사일상 취득가액이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공매 경매가액이 낙찰 가격의 반값 50%에 낙찰됐다. 그래도 이 가격이 공개 입찰로서 낙찰된 거니까 사일상 취득가액이 돼요. 그러면 시가편액보다 원래 미달되면 이 신고가액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가산세 물리지만 이렇게 객관성 있는 취득 국수공판장은요 언제나 이 자체의 가격이 사일상 취득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 그대로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낙찰 가격이 110%에 낙찰돼서 높게 낙찰됐다. 그래도 그 가격이 사일상 취득가이기 때문에 이 국수공판장 검증은요 이 자체가 그대로 사일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가편액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일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만 요 말을 아주 함정으로 잘 내는데 등기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 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자산 재평가 그러면 새로 평가한 건데 가치가 올랐을 때 평가하는 게 자산 재평가고요. 우리 감가상각 그러면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합니다. 대부분 토지는요, 재평가하고요. 건물은 감가하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주로 법인들이 합니다. 개인이 감가나 재평가할 일은 없죠. 그러면 법인이 취득해서 등기하기 전에 자산 재평가, 감가, 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함정으로 잘 나왔던 게 요건데 전에 보니까 19회, 21회 때, 23회 때, 작년 26회 때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되 감가나 재평가라면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거는 가치가 오르든 떨어졌든 그 가격을 인정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지문에 잘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취득세에는 이 말이 없는데 등록면허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하기 전에는 타인 부동산이니까 이 말을 쓰면 안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취득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면 그 가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과세 표준에 대한 표현이었고요. 유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한번 정리하면, 무상은 상속과 증여인데, 무상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으로 하되, 시가 편액 이상으로 신고하라. 만약에 시가 편액보다 미달되면 시가 편액으로 하되, 무상 취득자도 엉터리 신고하면 시가 편액에 준해서 따지되, 가산세를 물리겠다. 그럼 앞으로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최소한 어느 이상을 신고해야 돼요. 이 시가편액 이상을 신고해야 됩니다. 시가편액보다 미달되면 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누가 설정하느냐?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하니까 원칙은 채권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채권 금액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고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다는 건 뭐예요? 간주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없으면 이와 같은 금액을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요. 우리가 부동산 가액에다 설정하니까 부동산 가액 이렇게 표현하고요. 가등기. 우리 가등기는 일명 예구등기라고 하죠. 본등기 앞서 가등기합니다. 어디다 가등기해놔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당권에 가등기한다. 그럼 저당권에는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요거는 2015년 7월 24일 날 신설된 건데 전에는 없었다가 작년 7월 24일 날 저당권에 대한 금액은 가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이다. 하나 더 신설된 겁니다. 부동산에다 가등기하면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요. 저당권은 이 채권 금액 관계 있으니까 저당권에 가등기한다. 그러면 채권 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세권에 설정할 때는 전세 금액이 되고요. 임차권,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래요. 월세인데 작년에 이걸 바뀌려다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차권은 원래 임대 보증금으로 하려다가 그냥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종전 마냥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게 작년에 개정 안으로 나왔는데 요것만 통과돼서 나왔고요. 요거는 영세한 임차인은 그대로 월 임대차 금액을 해주자. 그래서 현재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권, 우리 지역권은요 제공하는 쪽에서 합니까? 제공받는 쪽에서 해요. 당연히 제공받는 쪽에서 하니까 유역지 가액이라고 하고요. 기타 말소 등기다, 지목 변경이다 이런 거는 건수로 따져요. 한 건당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데 이게 우리 과세 표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법에 정한 세율을 적용할 건데 자, 등록면허세 세율 중에서 조금 정리하면 요거죠. 자, 만약에 2006년도 1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상속받았다. 그럼 이때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요 2% 냈습니다. 2%. 자, 왜냐면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서 취득 관련 등록은 취득세에 통합됐어요. 그게 2011년부터예요.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요. 그냥 당연히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등기하면 등록세 내라. 등록세는 0.8 냈고요. 상속받아 취득하면 취득세는 2%, 상속인이 등기를 원하면 등기할 때 0.8 냈어요. 근데 이때 그럼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등록세는 등록세대로 따로따로 부과했습니다. 근데 2011년부터는 통합했죠. 근데 문제는 상속받은 재산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처벌 안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언제까지는 등기해야 돼요?
처분하기 전까지 등기해야죠. 그럼 만약에 2016년도에 등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때는 등록면허세만 낼 때 전에 취득할 때 취득세 냈으니까 등록면허세 0.8 내면 돼요. 자, 이런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속받고 이때 등기 안 했다가 2016년에 등기하는 자, 과거에 건물을 신청해놨다가 무허가로 돼 있는 걸 요번에 등기하는 자, 또는 경매나 공매받았는데 요번에 등기하는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요거는 등록세만 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등록면허세를 따로 과세하는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냈으니까 등록면허세만 내라 이 뜻이에요. 뭐 할 때? 등기할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2016년도에 만약에 상속받았다. 상속받으면요. 처음부터 2.8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여받으면 3.5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상으로 취득하면 아예 4% 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취득세 속에 등록세가 포함돼서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나눠낼 수는 없는데 과거에 취득한 자가 현재 등기할 때는 등록세만 따로 내야지 여기다 취득세까지 또 내면 이중부과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죠. 유상이다 그러면 2%라고 암기해야 돼요. 여기서는 취득세는 빼고요. 등록세만 내기 때문에 2%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받았다 그러면 0.8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2.8 그거는 취득세를 반영한 거고요. 순수한 등록세는 0.8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냈으니까 등록세만 따로 0.8 내라 이거예요. 증여 그러면은 3.5 그러면 안 되고요. 1.5만 냅니다. 왜냐? 취득세 2%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유상이 원래 4%, 상속 2.8, 증여가 3.5인데 여기서는 유상이다 그러면 2% 내야 되고요. 상속 그러면 0.8, 증여 그러면 1.5 이렇게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러면 요거는 처음 등기하는 거니까 0.8 냅니다. 자, 요 같은 세율이 현재 등록면에서 남아 있어요. 원래 좀 아까 취득 관련 등록에 포함됐다 그러면 한꺼번에 내면 되는데 요와 같이처럼 과거에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를 안 해서 이번에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야 되겠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만 따로 과세하는데 요 세가 네 가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냐, 보전 등기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유상, 무상, 증여에 따라서 세율이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가지니까요. 등록면허세 세율이 좀 간단할 거예요. 앞에 나왔던 취득세, 표준세율은 11가지였는데 등록면허세율은 일단 이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좀 아까 우리 권리 설정할 때는요. 어떤 권리냐?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요. 채권 금액의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는 아까 어디에다 설정하냐에 따라 두 개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에다 설정하면 부동산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가등기가 들어오면 채권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부동산 가액의 0.2고요. 전세권 그러면 전세금액의 0.2, 그 다음에 임차권 그러면 월 임대차 금액의 0.2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율은 다 0.2가 되는데 뭐에 대한 0.2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방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과세표현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역권은 무슨 가액? 그렇죠. 유역지가액의 0.2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한다, 지목 변경한다 이런 말씀은요. 건당 6,000원이 되고요. 아무리 작아도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한다. 최저세액이라고 합니다.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이다.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안 돼요. 6,000원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세율이 좀 다양하게 쓰는데 보통 이게 취득 무관련 등록이에요. 왜냐하면 권리 설정부터 말소 등기, 지목 변경, 기타 등기 이런 것들이 뭔가 아까 소유권보다는 어떠한 권리 같은 걸 설정하고 기타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취득해서 여태 등기 안 해놓은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만 따로 과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등록면허세 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과세 그러면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전입해오면 중과세예요. 대도시는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4개시인데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에서는 과밀억제권이요. 이 말이 대도시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3배라고 하는데 작년 26회 때 나왔을 때 2배라고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중과세 그러면 딱 3배짜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취득세하고 약간 비교하는데 등록면허세 납세절차는요.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배울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과세 사유가 되면 30일, 과세제가 되면 30일입니다.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고요. 기한 후 신고하면 이렇게 경감해지겠습니다. 이거 배웠는데 여기다가 등록면허세를 껴맞추면 이렇게 되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게 특징이에요. 등기 등록 후 그러면 안 되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등기 등록 이후에 과세제가 됐다. 그러면 중과사 사유가 발생하면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입니다. 이 내용은 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 비과세 면제받은 자가 사후에 과세제가 됐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 납부예요. 그럼 이때마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신고 불성실 원인에 따라 무신고는 20%, 과도신고는 10, 부정신고는 40이고요. 납부 불성실 그러면 1일 만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따로 기장이 없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신고 납부 안 하면 이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무신고자, 과소신고자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50% 또는 20%, 10% 경감 혜택을 줍니다. 앞으로 신고만 해도 경감이 된다. 이게 지난번에 취득세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데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요. 당연히 신고만 하면 경감 혜택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가세는요. 현재 취득세는 부가세가 지난번에 2개였는데 등록면허세는 딱 하나예요. 지방교육세 20%고요. 감면세는 농특세가 따로 20%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에게는 지방교육세 20%, 감면세는 농어촌특별세가 2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비과세가 있는데요.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4가지인데 사실 비과세가 나온 건 딱 한 번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는 비과세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항상 우리 쓰는 말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의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외국정부는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세면 우리도 가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했다. 특별청산에 의한 법원의 척탁으로 인한 등록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등 어떠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서 새로 등기하는 거 비과세 주겠다. 무덤인 묘지도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는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등록면허세는요. 지금까지를 정리를 쭉 해봤는데 사실 어떤 특정 파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포괄적인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 때 종합문제 스타일을 잘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배운 게 비과세까지 해서 등록면허세를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시간에는 이론 정리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거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